K-9의 굉음, 아시아의 균형을 바꾸다. 델리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건물 7층 연구실에서는 한 젊은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라훌 프라나브, 28세. 그는 아시아 안보 환경과 군사 균형 변화를 연구하는 젊은 국방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국의 무기 체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라울의 눈빛에는 무언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목격하게 될 아시아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합 파트 1 델리의 청년 연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라훌 프라나브입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에서 신흥 무기 체계와 동남아시아 안보 지형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서방이 아닌 아시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것은 대학 시절, 아시아 각국이 여전히 서방제 무기에 의존하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물론 이들은 뛰어난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천문학적이고 유지보수는 복잡하며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실에서 자문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남의 무기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할까?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만의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 제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2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라는 무기 체계가 제 연구 자료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젊은 연구자로서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기술로 서로를 지키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한국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합 파트 2 한국 무기에 주목하다. 제가 K-9 자주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폴란드 사례를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 방어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나 독일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 무기에 익숙한 나토 회원국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자료를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K-9은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능 면에서 서방의 동급 자주포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가 넘습니다.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15분 안에 진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었습니다. 독일의 F-20이나 프랑스의 CASAR에 비해 절반 정도 가격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핀란드 사례를 연구할 때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핀란드 군이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핀란드는 혹독한 추위와 험난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K-9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이것은 아시아 국가가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야. 그 순간 제 가슴에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완성품만 판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9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시합 파트 3 베트남의 선택 2025년 3월 제 연구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20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동남아시아에도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왔던 국가입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어진 군사협력 관계로 인해 베트남 군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러시아제였습니다. 그런 베트남이 한국제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아시아 군사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베트남의 선택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 속에서 자국의 방어력 강화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제 무기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제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K-9군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베트남 군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찾아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K-9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없다.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 필요에 의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5년 베트남의 K-9 도입은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균형을 잡으려는 신호탄이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서방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제3의 선택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델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한 국가가 만든 무기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안전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시합 파트 4 초계함 양도의 전략 베트남의 K-9 도입 소식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흥미로운 뉴스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퇴역 초계함 2척을 무상으로 베트남에 제공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지원으로 여겼지만 깊이 분석해보니 이것은 매우 치밀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초계함은 포항급 초계함으로 한국 해군에서 수십 년간 운용되며 검증받은 플랫폼이었습니다. 비록 퇴역함이지만 현대화 개조를 통해 여전히 충분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한국제 함정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서 한국의 해군 기술과 시스템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 운용, 유지 보수, 무기 체계 통합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베트남이 새로운 함정 도입을 고려할 때 한국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을 경험 기반 마케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주로 완성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국이 한국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필리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을 제공하고 필리핀 해군이 한국 기술에 익숙해진 후 추가적인 함정 건조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관계 구축이다. 무상 제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기술 학습을 통해 종속성을 만들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윈윈 구조를 만든다. 이런 접근 방식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히 어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기술 우월주의와 달리 한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적 협력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합 파트 5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의 메시지 202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내용은 제 연구 분야에서 혁명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양국 교역 규모가 약 800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력 분야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소,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반도체, 이들은 모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분야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려 했고,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정상회담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군사 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확장되고 다시 기술 협력으로 심화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K-9 자주포와 초기함 제공이 단순한 무기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전반적인 신뢰 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강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이 일방적인 공급자 구매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도우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은 새로운 아시아 협력 모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군사 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경제 협력이 기술 협력으로, 기술 협력이 문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이다. 시합 파트 6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 정상회담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방산의 지역 영향력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저는 한국의 무기가 단순한 방산 제품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냉전 시대 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진영 아니면 소련 진영이었죠. 냉전 종료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방제 무기 아니면 러시아제 무기, 아니면 최근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등장은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기존 옵션들보다 우수한 선택지가 말입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야 하고, 러시아 무기를 사면 서방의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 무기는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이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술 이전의 개방성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고 중국은 자국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강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국의 기술 자립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적 실용성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시아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아시아 군대의 운용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스스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안보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국 방산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합 파트 7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2025년 9월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영상을 본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짧은 클립이었지만 그 몇 분이 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상은 베트남
북부의 한 군사훈련장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 6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베트남 포병들이 분주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무기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드디어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K-9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굉음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굉음은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6문의 K-9이 연속으로 사격을 실시하자 훈련장은 먼지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걷히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K-9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베트남 포병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방어를 돕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하늘과 땅은 한국 기술로 지켜진다. 그 굉음 속에서 저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을 본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상징을 본 것입니다. 영상 댓글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최고. 이제 우리도 당당하다. 아시아의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등등.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델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따뜻한 형제였습니다. 시합 파트 8. 국뽕의 절정 한국의 힘이 아시아를 지키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아시아 군사사에 남긴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고 자국을 지킬 무기조차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심지어 멀리 있는 폴란드와 핀란드까지 한국의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젊은 연구자로서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아시아 국가도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려는 관대함이었습니다. K-9의 굉음은 단순한 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가 더 이상 서방이나 다른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시아 각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현명한 나라라는 점입니다.